총괄지도자 자격 기출문제 한개 풀기 2023년 말 보건관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말의 전염성 질병 중 원인체가 바이러스가 아닌 것은 1. 말 전염성 자궁염, 2. 아프리카 바역, 3. 말 전염성 빈혈, 4. 수포성 구내염. 제가 볼 땐 이거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요. 이거 답은 1번이긴 한데 말 전염성 자궁염은 타이로넬라 에퀴제네탈리스 균, 그러니까 세균에 의한 감염이고요. 아프리카 마약은 아프리카 마약 바이러스, 말 전염성 빈혈은 렌티바이러스, 수포성 구내염은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2, 3, 4번은 원인체가 바이러스고 1번은 세균입니다. 그러면은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책엔 또 기생충도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 같은 게 정리가 돼서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저는 못 찾았고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여기 출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균은 하나의 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완전한 세포,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번식도 자유롭게 하는 게 세균이고요.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의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 생물과 무생물 중간 형태의 약간 애매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물은 아닌 거죠. 그것도 아예 무생물도 아니고. 그래서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생명 활동이 안 되고 인간과 동물과 같은 숙주가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를 합니다. 페니실린 같은 거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요. 바이러스는 백신으로 치료합니다. 항바이러스제, 백신 이런 걸로 치료하고요. 우리가 코로나 세균이라고 안 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러스는 단백질하고 핵산 단순한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내부 구조 이런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백신 같은 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백신 만드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힘을 많이 쏟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라면은 이거 처음에 나왔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말 전염성 자궁염은 세균이구나, 타이롤레나 에퀴제네탈리스 세균이구나 이렇게는 이해는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일부러 틀리라고 낸 문제 같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의 피부 질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가종은 상처 부위의 과다한 움직임, 상처 부위의 연부 조직 부족, 상처 부위의 감염, 혈액 공급의 증가 등으로 유가 조직이 증식되어 발생한다. 윤선, 백선은 피부나 피모에 감염되는 곰팡이에 의한 감염증을 총칭하는 것으로 병소는 둥글고 비늘 모양이거나 딱딱한 껍질 모양으로 털이 없거나 짧게 파괴된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단마지는 말의 피부 표면에 동그란 형태의 두드러기가 돋아나는 일종의 알레르기성 질병이다. 4. 피부 사상균증은 말의 피부가 장마철 등 습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서 손상되어 피부 사상균에 감염되는 질병을 말한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른 유가종에 대한 다른 표현은 맞는 표현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자주는 아니고 가끔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는데 혈액 공급의 증가 등으로가 아니라 혈액 공급의 감소 등이 유가 조직이 증식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의 증가라고 한 부분이 틀려가지고 1번은 옳지 않은 게 됐고요. 윤선 단마진 피부 사상균증 이제 그러니까 유가족 윤성 단마진 피부 사상균증 이 친구들이 어쨌든 종종 시험에 언급이 됩니다. 특히 이제 3번 단마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나왔죠. 17, 21, 22, 23 이렇게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아마 말의 피부 질병이라는 파트 자체가 한 번은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책 한번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렇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7. 선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역에 걸린 말은 다른 비감염만들과 격리시켜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서 관리한다. 2. 감염동물의 분비물이나 오염된 사료, 음수, 마방이나 말에 쓰는 장비 등을 통해 개체 간 전파가 일어난다. 3. 선역은 말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상부호흡기의 염증과 주위 림프샘의 동양 형성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4. 현재 선역이 유행하는 지역의 말이나 그러한 농장으로 도입되는 말에게 백신을 접종한다. 선역 증상을 보이는 말은 백신을 접종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선형은 맨날 나오죠. 선형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선형은 1번, 2번, 4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3번도 다른 건 맞는 표현인데 선형은 말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이 아니라 급성 세균성 전염병입니다. 뭐 요것도 좀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문제가 솔직히 저 2023년도는 좀 많이 힘들게 나와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시험 봤어도 저 다른 시험 막 90점 넘고 그랬는데 이 시험은 커트라인 간단히 걸리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시험에 나온 부분이니까 뭐 확인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선역은 급성 바이러스성이 아니라 급성 세균성 전염병이다. 이제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8 다음에서 번식장애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해부학적 이상, 나 호르몬 분비 이상, 다 사육관리 불량, 라 미생물 감염, 바 인위적 요인. 정답은 다 해당이 됩니다. 가나다라마 모두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번식장애의 원인이라고 해서 보충해가지고 밑에 표가 이렇게 따로 그려져 있는 거기에 있는 문제입니다. 69 말의 각막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의 날카로운 물질에 눈이 찔리거나 스치는 경우 각막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2. 심한 경우에는 주위에 혈관이 분포되며 혈관 분포로 인해 빛이 되어 시각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3. 각막이 손상되면 부어올라 눈동자가 파란색으로 뿌옇게 보인다. 또한 결막이 붓거나 충혈되며 말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눈곱이 끼게 된다. 4. 각막 손상 발견이 늦춰져도 치유는 되므로 초기 발견과 치료는 중요하지 않다. 정답은 4번이고요. 각막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17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대부분의 질병 중에서 즉각적인 치료, 초기 발견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질병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각막염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도 보기를 잘 읽어보면은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1번, 2번, 3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각막염은 초기에 발견해서 즉각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기의 발견과 치료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7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말의 질병은 1에서 6개월령 망아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다. 출생 후 초유항체가 감소하는 시기인 2, 3개월령 망아지의 면역항체가 줄어들었을 때 감염되어 생기게 된다. 호흡기 증상이 진행되면 전신 감염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1. 망아지 용혈성 질환, 2. 신생 망아지 질식, 3. 망아지 세균성 폐렴, 4. 망아지 이상 행동. 정답은 3번이고요. 요거 좀 책을 보셨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되겠습니다. 요게 망아지 나와서 망아지 질병 파트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책에는 호흡기 질병 쪽에 보충해가지고 망아지의 세균성 폐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망아지 질병 파트에 있는 세균성 폐렴도 같은 질병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기에 나오는 세 가지 특징 1, 6개월령 망아지 흔히 발생하고 2, 3개월령에 면역 항체가 줄면서 감염되고 호흡기 증상이 진행되면 전신 감염으로 진행된다. 이 부분은 망아지 세균성 폐렴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 같이 나왔던 거 설명을 좀 드리면 신생 망아지 용혈성 질환 요거는 막 색깔 들어가고 했잖아요. 요거는 자주 출제가 됐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아지 폐렴보다 더 자주 나오니까 이걸 더
잘 보셔야 된다 이런 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망아지 용혈성 진화는 태아와 모체와의 적혈구의 유전적 구조가 다른 데서 비롯한 거고요. 그래서 시수말과 씨앗말의 적혈구 항원형이 다른 것에 기인합니다. 원자 빨간 거 들어간 것도 저거를 다른 글자로 해가지고 시험이 났기 때문에 표시를 강조를 해드린 거예요. 항원형이 다른 것에 기인하고 그래서 초유의 항체를 섭취해서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시수말 선택할 때부터 혈액형 검사 통해서 맞는 애를 선택을 하거나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면은 초유를 망아지한테 먹이지 않음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말이 생산한 특이한 동종 항체가 초유를 통해 정상적으로 태어난 망아지의 적혈구 항원과 반응함으로써 포유 개시 후 몇 시간 또는 며칠 내에 빈혈이나 황달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이렇게 질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생 망아지 질식은 분만 후에 태어나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콧구멍 안에 양액과 점액을 청소해주고요. 비공해 양액과 점액을 청소해주고 그리고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그 인공호흡을 하는 망아지한테 인공호흡 하는 자세도 이렇게 책에는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신생 망아지 질식 자체가 시험이 잘 안 나와서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망아지 이상행동이라고 나온 것은 신생 망아지의 부적응 증후군 요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생 망아지 부적응 증후군 이상행동은 수종에 기인한 뇌신경세포 주위의 뇌출혈이나 종착염 어린이다. 아무래도 어쨌든 뇌가 잘못됐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24시간 내에 발생을 하고 출생 1시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포유반사와 포유 능력이 완전히 소실되고 일어설 수 없다. 이게 신생망아지 부족은 증후군의 그 이상 행동이 되겠습니다.